2011년 11월 블룸버그 TV의 한 인터뷰 현장. 앵커가 당시 떠오르던 전기차 스타트업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에게 묻습니다. 중국의 BYD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그들이 테슬라의 경쟁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머스크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박장대소합니다. 웃음기를 머금고 그가 내뱉은 말은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차를 보셨나요? 디자인은 촌스럽고 기술은 형편없습니다. 그들은 기술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기네 땅에서 살아남기조차 힘들 겁니다. 당시만 해도 이 비웃음은 정당해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혁신의 아이콘이었고 BYD는 촌스러운 짝퉁차를 만드는 중국의 수많은 기업 중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12년 뒤 일론 머스크의 웃음기는 싹 사라졌습니다. 2023년 4분기 BYD는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에 등극합니다. 단순한 판매량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안방인 유럽과 남미 시장까지 잠식하며 이제는 테슬라조차 BYD의 배터리를 사다 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배터리 공장으로 시작해 짝퉁차 논란을 딛고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의 선택을 받아 마침내 세계를 제패한 BYD. 오늘 비즈니스 TMI 스페셜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간과했던 BYD의 무서운 저력과 그들이 어떻게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계를 넘어섰는지 그 소름돋는 성장 드라마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립니다. BYD를 이해하려면 이 남자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창업자 왕전푸입니다. 그는 1966년 중국 안우이성의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고아가 된 그는 형과 누나의 희생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대학에 진학해 화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가난이 뼛속까지 사무쳤던 이 청년은 안정적인 연구원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1995년 사촌에게 빌린 돈 250만 위안으로 회사를 차립니다. 회사 이름은 BYD. 훗날 빌드 요 드림즈 당신의 꿈을 실현하라라는 멋진 뜻을 붙였지만 사실 창업 당시에는 별 뜻 없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첫 사업 아이템은 당시 벽돌만 했던 휴대폰에 들어가는 니켈 카드뮴 배터리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시 배터리 시장은 소니, 산요 같은 일본 기업들이 최첨단 자동화, 로봇팔을 이용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했던 왕전푸는 일본산 로봇팔 하나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서 왕전푸의 천재적이면서도 독한 전략이 나옵니다. 바로 인해 전술입니다. 그는 배터리 생산 공정을 수백 개의 단계로 아주 잘게 쪼갰습니다. 그리고 비싼 로봇 대신 그 자리에 수천 명의 값싼 노동자들을 앉혔습니다. 사람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인간 로봇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본 기업들이 배터리 하나를 만들 때 $10가 들었다면 BYD는 단돈 $1 남짓이면 충분했습니다.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5분의 1 수준이니 거대 기업들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모토로라, 노키아 같은 당대 최고의 기업들이 BYD에게 손을 내밀었고 창업 7년 만에 BYD는 세계 2위의 배터리 제조사로 우뚝 섭니다. 2003년 배터리로 승승장구하던 왕전푸는 돌연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동차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파산 직전에 국영 자동차 회사인 친천 자동차를 인수해버립니다. 주주들과 투자자들은 격분했습니다. 배터리 잘 만들다가 왜 망하려고 작정을 했냐며 전화통에 불이 났고 인수 발표 다음 날 BYD의 주가는 하루 만에 21%나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왕전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시장이 작다. 앞으로는 바퀴 달린 거대한 전자기기,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BYD가 내놓은 초기 모델들은 처참했습니다. 디자인은 촌스러웠고 마감은 조잡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장 쉬운 길, 즉 백기기를 선택합니다. 2005년 출시된 BYD의 F3 모델은 토요타의 국민차 코롤라를 대놓고 복사한 차였습니다. 엠블럼만 가리면 토요타 직원도 헷갈릴 정도였죠. 전 세계는 역시 중국 짝퉁 기업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겉모습은 토요타인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되니 중국 서민들에게 불티나게 팔려나간 겁니다. 왕전푸는 이 짝퉁차로 번 돈을 고스란히 전기차 연구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굴욕을 견디며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모든 기업이 휘청거릴 때 BYD에게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BYD의 지분 10%를 약 2,800억 원에 매입한 것입니다. 당시 월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IT 기술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던 버핏이 이름도 생소한 중국의 자동차 회사에, 그것도 짝퉁 차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했으니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실 버핏을 설득한 건 그의 영혼의 단짝, 고 찰리 멍거였습니다. 멍거는 왕전프를 만나고 와서 버핏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런, 내가 엄청난 사람을 만났어. 그는 토머스 에디슨과 잭 웰치를 합쳐놓은 것 같은 인물이야. 기술적으로는 에디슨처럼 천재적이고 경영자로서는 잭 웰치처럼 일을 추진해. 이런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는 건 죄악이야. 심지어 왕전프는 버핏 앞에서 자신의 배터리 기술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증명하겠다며 배터리 전해액을 컵에 따라 단숨에 마셔버리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광기 어린 열정과 기술력에 반한 버핏의 투자는 BYD에게 짝퉁 회사라는 꼬리표를 떼주고 글로벌 유망 기업이라는 인증마크를 찍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참고로 버핏은 이 투자로 10년 뒤 무려 3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돈만 많다고 테슬라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BYD에게는 테슬라도 갖지 못한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광기 어린 수직 계열화입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는 부품의 6070%를 하청업체에서 사옵니다. 하지만 BYD는 다릅니다. 타이어와 유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직접 만듭니다. 배터리, 모터, 엔진은 기본이고 자동차의 두뇌인 반도체 칩, 심지어는 브레이크, 에어컨, 시트, 헤드램프까지 직접 생산합니다. 최근에는 차를 실어 나를 거대한 선박까지 직접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걸까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반도체가 없어서 멈춰섰을 때 BYD 공장은 풀가동되었습니다. 반도체?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되지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중간 마진이 사라지니 가격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테슬라가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할 때 BYD는 이미 태생부터 원가 파괴자였던 겁니다. 두 번째 무기는 게임 체인저, 블레이드 배터리입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공포는 화재입니다. 2020년 왕전프는 세상에 없던 물건을 내놓습니다. 칼날처럼 길고 얇게 생긴 블레이드 배터리입니다. 그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끔찍한 실험을 생중계합니다. 배터리 한가운데에 쇠못을 박아버리는 실험이었습니다. 기존의 3원 개배터리는 못이 박히자마자 폭발하며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는 연기만 조금 날 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상태로 트럭이 밟고 지나가도 멀쩡했죠. 안전하면서도 싸고 오래가는 배터리. 이 기술 하나로 BYD는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의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자존심 강한 테슬라조차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 Y의 BYD의 배터리를 탑재하기 시작했으니 기술력 논란은 여기서 종결된 셈입니다. 2023년 BYD는 또 한 번 세상을 경악시킵니다. 바로 소형 전기차 시골의 출시입니다. 이 차의 가격은 단돈 1만 달러, 우리 돈 약 1,300만 원대였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이 차를 뜯어보고는 절망했습니다. 미국 제조사들은 도저히 이 가격에 이런 품질의 차를 만들 수가 없다. 이건 재앙이다. 이제 BYD는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태국, 브라질,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전기차 판매 1위를 찍었고 유럽의 심장부인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길이 꽃길만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덕분에 큰 회사라며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BYD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것이죠. 과연 BYD는 이 무역 장벽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제국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28년 전 사촌에게 빌린 돈으로 시작한 작은 배터리 가게. 사람을 기계처럼 쓰자던 가난한 고아, 소년의 처절한 생존 전략은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호탕했던 웃음은 이제 경계심 가득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전프 회장은 언젠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경쟁자들이 우리를 비웃을 때 우리는 그들의 장점을 배우고 결국 그들을 넘어설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의 비웃음이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촌스러운 짝퉁 회사에서 세계 1위가 된 BYD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영원한 1등은 없고 비웃음은 언젠가 찬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TMI 스페셜 다큐멘터리 BYD의 제국 건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